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 거야 하면서 그 전 배우자의 카톡 프로필을 딱 봤는데 어머나, 네 생활비 네가 벌어라. 네가 무슨 기생충이냐? 남편이 사춘기가 된 내 딸의 막 속옷을 보면서 확 집착한 듯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경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예능 중에 나는 솔로 돌싱 특집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돌싱글즈라든가 여러 가지 이혼과 재혼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예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혼이 이제 흔하다. 그리고 더 이상 이혼이 뭐 숨기고 싶은 금기시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커밍아웃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 맞는 새로운 이성을 찾아서 새 인생을 출발하고자 한다는 게 하나의 어떤 흐름이 대세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신중하게 고른 배우자와 재혼했을 때 그 성공 확률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실제로 그 초혼이 이혼하는 확률보다 재혼 시 이혼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재혼이 이혼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 요청을 주셨어요. 그 남자친구랑 이제 서로 간에 재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초혼이 아니라 이렇게 재혼이다 보니까 혼인신고하는 부분에 좀 신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혼인신고 잠시 미뤄두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 의뢰인분이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출산도 있고 하니까 이제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거한 남자친구한테 이제는 우리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거하고 남자친구가 그 전처하고 사이에 이혼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별거를 했던 건 사실인데 이혼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저희 의뢰인분에게 접근해서 동거하면서 임신까지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혼인관계 증명서 떼보는 거 이런 거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하지만 그런 절차 반드시 거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한 의뢰인분은 그 똑같은 아픔을 가진 남성분과 이제 재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없는 상태였고 그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원만히 혼인 관계가 이제 진행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자꾸 그 전 배우자와 연락을 하고 만나는 일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캐물으면은 우리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 우리 아들이 뭐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뭐 사주고 왔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녀 핑계를 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 배우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그 남편의 휴대폰에 전 배우자하고 주고받는 카톡 자체가 그냥 뭐 정상적인 이혼 부부의 톡이 아니라 굉장히 애정이 섞인, 특히 이제 자신의 남편이 그 전 배우자에게 약간 목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 거야? 하면서 그 전 배우자의 카톡 프로필을 딱 봤는데 어머나, 외모며 인상착이며 옷 입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완전 자기랑 비슷한 거예요. 애초에 이 남편은 전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으로 자신을 골랐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의뢰인이 굉장히 낙담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처와의 관계가 혼인신고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완벽하게 끊기지 않은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재혼이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정리를 확실하게 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재혼을 시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목 잡혀서 어렵게 시작한 재혼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혼 과정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통상 이제 재혼을 한다는 거는 이혼을 겪었다는 것이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라는 과정을 겪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하. 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재산 분할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 저 사람 다 가져갔어. 내가 이렇게 가사노동 육아했는데 그러한 나의 기여도는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나는 적은 돈으로 이 재산 분할을 마무리했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물론 신중하기 시작한 재혼이고 이혼을 원치 않으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 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혼으로 갈 경우에 내가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다시 또 이혼할 경우에 단분할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 깔고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굉장히 이해타산을 따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남자분들이 재혼을 할 때 나 건물 갖고 있고 집도 있고 뭐 월 소득 어느 정도 된다. 나랑 결혼하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 된다.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 결혼하자. 이렇게 보통 꼬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둘이 이제 한 몇 달 살다 보니까 혹은 뭐 1년 이상 살다 보니까 막 여자가 거기서 거기고 남자가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그럼 싸워요. 싸우고 시들해지고 그러면은 내가 뭐 한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분한테 "야, 네 생활비 네가 벌어라. 네가 무슨 기생충이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호강시켜 준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생활비 벌어오라고 하는 건 황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잡음 끝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반대 케이스. 남편분은 이제 성실하게 생활비도 가져다 주고 아내분을 믿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와요. 근데 이제 아내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난 생활비 충분히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생활비 모자라다는 거예요." 돈이 없대요. 그래서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근데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다 갖다 쓰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믿었는데 혹시나 해서 우연히 이 여러 번 예금 통장에 이 아내분이 전 남편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한테 현금 막 계좌이체 막 이런 걸 해주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이 모이지가 않고 배우자의 전 남편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한테 다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속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애초에 재혼을 시작하실 때 재산을 아예 섞지 않는, 혼입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으세요. 막 이를테면은 내 수입은 내가 관리하고 너의 수입은 너가 관리하자. 그리고 생활비 통장에 내가 100만 원, 너가 100만 원 각출해서 그걸로 생활비, 공통 생활비 쓰고 각자 생활 각자 관리하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 재테크를 한다거나 재산을 불려가는 뭐 이런 결속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애정이 닿으면은 돈도 그리고 뭐 우리 사이 뭐 자녀도 없고 그럼 굳이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또 재혼 과정에서 이혼을 많이 하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본인 외의 가족 관계 때문이에요. 이를테면은 두 분 사이에 자녀들이 있는 거죠, 벌써. 그러면 두 분이 재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던 아이들하고 서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서로 다툼이 됐을 때 어떻게 훈육을 해줘야 할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보통 주 양육을 엄마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내 아이와 남편의 아이를 어떤 식으로 대우해야 될지 너무 남편 아이만 챙기다 보면 우리 아이가 서운해지고 우리 아이 너무 챙기다 보면은 계모라서 그렇다라는 또 비난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지더라. 그리고 사실은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이라는 부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담이 굉장히 큰데 하물며 나랑 이제 혈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자녀일 뿐이지.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의 노동력이 투입된 이 소득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이해와 공감, 사랑이 없으면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서 유래된 것이다 보니까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흔들리다 보면은 그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케이스는 이제 아내분이 전 남편하고 사이에서 낳은 딸을 데리고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하게 된 이유가 우리 이 남편이 내가 낳은 이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이제 아빠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해낼 수 있겠다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 유지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내 딸을 너무너무너무 예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 어느 날 남편이 저기 다용도실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남편이 사춘기가 된 내 딸의 막 속옷을 보면서 확 집착한 듯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딸에게 이런 사실을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이제 자기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아빠가 문 살짝 열어놓고 보다가 목격당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진작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그 딸이 막 울면서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둘이 싸움이 되고 그러면 엄마가 또 이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섭고 고민이 돼서 전혀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혼이라는 건 정말 초혼과 다르게 생각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간에 조율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이혼 상처를 극복하고 빠르게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성급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잘못 재혼했다가 그것마저 이혼이 됐을 때 그 타격은 정말 회복이 어려운 정도거든요. 반드시 신중하게 재혼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됩니다.